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토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진 공정이라고도 불리는 포토 공정은 빛과 반응하는 감광 물질과 자외선을 노광시켜 반도체 웨이퍼의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입니다. 반도체 공정의 기술력을 대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파라미터가 게이트 랭스로 알려져 있는데요. 3나노 공정이다, 7나노 공정이다, 뉴스와 인터넷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당 기술을 구현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공정 기술이 사진 공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에 해당하는 장비에 시각, CMP 장비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장비는 DUV 장비와 EUV 장비인 것 같습니다. EUV 장비를 제작하는 장비사는 네덜란드 기업인 ASML로 일반 대중분들에게도 유명한 회사인데요. 미국의 반도체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DUV 장비의 경우에는 EUV 장비보다는 구형 장비이지만 아직도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는 장비로 불화 아르곤 ARF를 사용해서 반도체 웨이퍼의 회로를 그리는 장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사진 공정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산화 공정을 통해 산화막이 생성된 웨이퍼를 클리닝을 진행하여 웨이퍼의 표면의 불순물이나 유기물들을 제거해 줍니다. 이후에 HMDS 용액을 도포해주게 되는데요. 웨이퍼 표면은 친수성으로 소수성을 가지고 있는 PR이 잘 흡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HMDS 용액을 도포해 PR이 잘 흡착될 수 있도록 진행해줍니다. 이후에는 PR, 즉 포토레지스트를 도포하게 됩니다. 이때 소량의 PR을 웨이퍼 중앙에 도포를 하면서 스핀 코터를 고속으로 돌려주면 원심력에 의해 PR이 골고루 도포되게 됩니다. 이때 웨이퍼 가장자리 부분에 PR이 두껍게 도포되는 경향이 있는데 따라서 EBR, 엣지 비드 리무빙 공정이나 WEE, 웨이퍼 엣지 익스포저 공정을 활용하여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두 공정의 경우 나중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소프트 베이크 공정을 진행합니다. 연구실 단위에서는 핫플레이트에 웨이퍼를 직접 올려 소프트 베이크 공정을 진행하는데요. 연구소 크기가 큰 경우에는 트랙 장비를 사용해서 PR 도포, EBR, 웨이퍼 칠링과 베이크 공정을 한 번에 진행하기도 합니다. 웨이퍼를 적절한 온도에서 적당한 시간 동안 올려 PR 내에 유기용매를 최소화하고 감광제의 밀도를 상승시킵니다. 이때 시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짧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착력이 떨어지고 길게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광도가 낮아지고 PR이 과하게 폴리머화되는 경향이 발생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웨이퍼를 아래 방향에서 진공으로 잡고 있고 회전시킵니다. 이후 일정량의 PR을 도포하면 PR을 웨이퍼 표면에 골고루 도포합니다. PR의 두께를 조절하기 위해 스핀코터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PR 도포와 베이크 칠링을 동시에 진행하는 장비를 트랙 장비라고 합니다. 트랙 장비의 경우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연구실 단위에서는 트랙 장비보다는 PR을 직접 떨어뜨리고 직접 핫플레이트에 베이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마스크의 패턴을 웨이퍼에 맞게 정렬합니다. 정렬의 경우에는 X축, Y축으로의 초점을 설정할 뿐 아니라 Z축으로의 초점도 맞추게 됩니다. 보통은 웨이퍼상에 얼라인키 패턴을 만들어놔 패턴을 일치시켜 공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웨이퍼의 빛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때 조사하는 빛, 즉 광원이 포토 공정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G라인, I라인을 거쳐 DUV, 딥 UV인 KRF와 ARF를 거쳐 현재는 EUV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후 PEB,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진행합니다. 소프트 베이크보다는 살짝 높은 온도에서 진행되는 공정입니다. 진행하는 이유는 빛이 조사되면서 정상파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적합한 노출력의 분자를 재배열하면서 정상파 효과를 제거하여 깔끔한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길게 진행하게 되면 PR이 흘러내리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적당한 시간을 조절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현상을 진행합니다. 영어로는 디벨롭이라고 하는데요. PR을 제거하는 공정입니다. 이때 사용된 PR이
포지티브 PR인지 네거티브 PR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데요. 포지티브 PR의 경우에는 빛을 받은 부분이 제거되고 네거티브 PR은 빛을 받은 부분이 남게 됩니다. 이후에는 하드베이크를 통해 남아있는 현상의 디벨로퍼를 증발시키고 PR의 내시각성과 접착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스펙션을 통해 공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정렬 상태가 중요하게 판단되는데요. 공정이 잘 진행되지 않았다면 PR을 제거하고 리워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척이 된 웨이퍼를 장비에 넣고 HMDS를 도포하고 PR이 잘 흡착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후에는 웨이퍼를 스핀 코터에 올려놓고 PR을 도포하여 균일한 두께로 쌓아줍니다.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하는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WEE 혹은 EBR 공정을 진행하고 소프트 베이크 공정을 진행합니다. 이후 노광 장비로 옮겨 사진 공정을 진행하고 포스트 익스포저 베이크를 진행하여 정상파 효과를 제거하여 깔끔한 패턴을 만들어 줍니다. 이후 현상액을 사용해 PR 패턴을 형성합니다. 남아있는 패턴의 내시각성과 접착성을 하드베이크를 통해 향상시켜 줍니다. 노광장치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빠르게 중요한 부분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접촉식, 말 그대로 컨택 얼라이너입니다. 웨이퍼와 마스크를 직접 접촉하다 보니 PR에 의해 마스크가 오염이 되고 따라서 장기간 재사용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근접식, 프록시미티 얼라이너입니다. 웨이퍼와 마스크를 아주 살짝 띄워 사용하기 때문에 PR에 의한 오염이 적어 재사용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리를 살짝 띄운 만큼 분해능이 컨택 얼라이너에 비해 좋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태퍼입니다. 분해능이 우수하고 웨이퍼 전체를 노광하는 방식이 아니라 칩 다이 하나하나씩을 노광하는 방식입니다. 축소 노광을 하기 때문에 결함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마스크에 파티클이 묻어 있더라도 4대1로 축소 노광을 하게 된다면 파티클의 크기도 4분의 1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결함이 줄어듭니다. 또한 정렬과 초점을 노광시마다 재정렬화, 재초점화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수한 장비입니다. 스태퍼가 도장처럼 칩 하나하나씩 찍는 장비라고 한다면 스캐너는 칩 다이 하나를 기준으로 한 방향으로 쓸어 올리면서 노광하는 방식입니다. 최신 공정에서는 해상력이 가장 좋은 스캐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태퍼와 스캐너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 번에 찍어내는 스태퍼와 달리 스캐너는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노광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스캐너는 스태퍼와 달리 렌즈에서 가장 안정적인 부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렌즈 엣지 부분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태퍼 방식은 마스크는 고정된 상태에서 웨이퍼만 한 스텝씩 이동하여 노광하지만 스캐너의 경우 마스크와 웨이퍼가 반대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하면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혹시 영상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